투자 뉴스 보고 전략 정비하는 시간입니다. 세 분과 함께 할게요.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그리고 LNS홀딩스 김선용 대표, FI리서치 한용희 수석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그럼 투자 뉴스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본토 기준 코로나 신규 감염자가 사흘 연속 역대 최다 기록을 갈아치우며 3만 4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한편 중국은 코로나 충격에 따른 경기 둔화 속 올해 들어 두 번째로 지급 준비율을 0.25%포인트 인하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주식, 채권 등 증권 유형에 관계없이 최소 10종목으로 구성된 새 혼합형 상장 지수 펀드 6종을 오는 29일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한다고 밝혔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내년 1분기 대형 조인트 벤처를 추진합니다. 관련 업계에서는 전기차 사업 진출을 노리는 애플과 완성차 업체인 현대차그룹, 르노그룹을 유력한 후보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영풍이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을 본격화합니다. 원료인 스크랩, 폐배터리 확보를 위해 국내는 물론 해외에 거점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미국 우주군 사령부가 주한미군의 우주군 부대를 창설합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을 발표하며 한국판 나사인 우주항공청 출범 준비에 나섭니다. NC소프트의 핵심 지식재산권인 리니지가 지난 24년간 14조 원의 매출을 거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리니지 게임 세종은 올해 3분기에도 매출 4,292억 원을 합작하며 어닝 서프라이즈를 견인했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역대 최다를 기록한 중국, 경제 성장 희망도 와르르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지금 시장의 가장 큰 악재죠. 중국 코로나 확진자 역대 최다. 사실 우리나라 수출하고도 직결돼 있을 뿐만 아니라요. 중국은 코로나 강국뿐만 아니라 중국은 제조업 강국이기 때문에 중국이 봉쇄되면은 뭐 전 세계 글로벌 경제는 올 스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말 사이 또 코로나 봉쇄하지 말아라, 시진핑은 퇴진해라라는 아주 큰 주민들 사이에 시위도 있었고 지금 보통 심각한 게 아닌 것 같거든요. 내용 전반적으로 좀 정리 좀 해주시죠, 김선영 대표님. 네, 전 세계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어떤 공포감이 줄어들고 있죠. 근데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은 오히려 신규 감염자 수가 사흘 연속 이제 역대 최다를 갈아치우면서 3만 4천 명을 넘어섰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일단 이 수치가 맞다라는 전제하에 좀 말씀을 드리면 아직까지는 전면 봉쇄까지는 가지 않지만 이제 감염자 발생 지역은 점점 이제 강화가 되고 있는 분위기고요. 아직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거주 중인 베이징의 차오양구 왕징 일대에는 사무용 빌딩 그리고 이제 아파트 봉쇄가 늘어나고 있고 이제 식당들은 매장 내 식사는 당연히 안 되고요. 물론 포장 판매나 배달까지 다 중단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심각한 상황이니까 당연히 이제 중국의 국민들이 이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최근 공장 내 코로나 확산으로 폭스콘 중국 정저우 공장에서 노동자들이 집단 탈출한 소식까지 들려온 거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이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둔화 속에 올해 두 번째로 지급 준비율을 인하한다는 그런 소식도 나왔고요. 이번 인하로 중국 금융권의 가중평균 지급 준비율이 7.8%로 낮아진다라는 이 부분까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세계 주요국들이 이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어쨌든지 이제 긴축 흐름에 동참을 하고 있는데 중국은 오히려 이제 코로나19 확산이라는 어떤 충격 그리고 이 이유로 자국 경제에 위해서 이제 반대되는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혼자 이제 부양책을 좀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금액은 한 93조 원 정도로 이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될지 좀 염두를 해두면서 여러분들이 좀 투자를 이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장 중국 소비 관련주들의 타격 그리고 또 유가 하락에 따른 관련 종목들의 하락 여파는 좀 어느 정도 염두에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국 정부 차원의 유동성 공급은 또 중국 증시의 매력도를 높이는 걸까요? 이어지는 이슈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과 메타가 지니 지금 중국과 인도가 뜬다 관련 기사 내용 확인해 보시죠. 고금리, 고물가에 따라서 경기 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지금 중국과 인도를 한번 봐보자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남인호 소장님, 그러면은 우리 제조업 강국에 투자하라 이런 말인가요? 예,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말에 곤불 10년이란 말이 있죠. 즉 아무리 강한 권세도 10년을 유지하기, 버티기 힘들다 이런 말인데요. 저는 이걸 살짝 바꿔봤습니다. 오늘 주불 10년, 즉 주도주가 10년 동안 계속 이어지기는 매우 힘들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0년도부터 약 10년간 미국 경제 그리고 전 세계 경제와 주식시장을 이끌었던 단어가 있죠. 바로 팡이랍니다. 팡, 페이스북,
지금은 메타가 되겠죠. 그다음에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그리고 구글이 되겠습니다. 이 5종목의 가장 큰 특징이 뭘까요? 신기술 그리고 플랫폼입니다. 그런데 금년 들어서 지금 자료에 한번 나오고 있죠. 금년 들어서 주도주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큰 폭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메타, 구 페이스북이죠. 하락률 얼마입니까? 66%입니다. 고점도 아닙니다. 금년 초 2022년 1월 기준에서 지금 70% 가까운 하락을 보이는데 과연 메타가 주도주가 될까요? 틀렸죠. 이미 우리도 보통 그러죠. 고점 대비해서 30%가 내려가면은 그것은 주도주로서 선을 벗어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으로 본다면 애플을 제외하고는 애플이 17% 빠졌는데요. 애플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방 주식이 이미 주도주 상승 라인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내년에도 고금리는 지속될 것이고 내년에도 경기 둔화는 지속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신기술과 플랫폼이 계속 끌고 가긴 힘들고 이제는 제조 쪽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가장 관심을 끄는 국가 어디죠? 이제는 미국보다는 오히려 중국, 인도네시아 그리고 바로 우리 대한민국에 좀 더 관심을 갖는 것이 아마도 주식시장에서 수익도 좋아질 것이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제조업 강국을 한번 주목해 보는 게 좋겠네요. 자, 그러면은 계속해서 개별 기업 이슈들도 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올 한 해 주가 2배 오른 LG 에너지 솔루션 소식입니다. 잊을만 하면 스물스물 올라오는 게 바로 LG와 애플카의 스캔들 아닐까 싶습니다. 지난 금요일 장 마감 이후 LG 에너지 솔루션이 올해 안에 아주 깜짝 놀랄 곳과 조인트 벤처 설립 투자 관련해서 발표가 있다라는 소식이 한 언론사의 단독 보도를 통해서 발표가 됐는데요. 자, 그러면은 연내라고 하면 이제 한 달도 안 남은 거거든요. 그럼 계약서에 도장 찍기 직전이라는 말과도 같은 말인데 또 유력한 후보가 애플 그리고 현대차, 르노 그룹이다라는 말이 기사에 있었어요. 그런데 권영수 부회장, 그 기사에 있었던 권영수 부회장의 사진은 그 애플의 스티브 잡스와 굉장히 유사한 사진이 있더라고요. 참 그래서 애매모호하면서도 애플 관련 종목들이 시간의 거래에서는 일제히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내용 좀 정리해 주시죠, 김선영 대표님.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깜짝 놀랄 만한 얘기라고 하는데 사실 뭐 대략적으로 이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인 것 같습니다. 뭐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니까 우리가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LG엔솔이 내년 1분기 대형 조인트 벤처를 추진한다는 소식인데 사실 일단 12월 달에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텐데 아직 몇 달 안 남았죠. 이제 거의 이제 끝난 것 같은데 이와 함께 이제 영풍이 2차 전지 리사이클링 사업에 뛰어들면서 해외 진출에 이제 진출한다는 그런 소식까지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LG엔솔 소식부터 좀 말씀드리면요. 조인트 대상이 전기차 사업을 진출을 노리는 이제 애플 혹은 완성차 업체 현대그룹이나 르노그룹을 유력한 후보로 현재 지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권영수 부회장은 깜짝 놀랄 만한 실적도 거둘 수 있다 내년에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LG엔솔은 이미 이제 미국의 GM과 2019년도에 배터리 합작사인 얼티엄 셀즈를 출범을 했죠. 그래서 이달 초에 오하이오 1공장에 가동이 들어간 상황이고요. 올해 8월 달에는 일본 혼다와 조인트 벤처 계약을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기업과 조인트 벤처를 설립할지 좀 잘 지켜보시면서 투자를 이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 영풍 소식까지 들려드리면 영풍이 2차 전지 리사이클링 사업에 진출한다는 그런 소식이 좀 나왔습니다. 뭐 영풍은 잘 아시는 대로 비철금속 기업이다라고 좀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동안 이제 경북 봉화군에서 석포제련소를 이제 운영하면서 다져온 금속 추출 기술을 적용하겠다는 그런 내용을 발표했는데 이미 뭐 성일하이텍이나 뭐 세비캠이나 에코프로, 뭐 포스코, 코스모, GS 같은 관련 기업들이 이미 공략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이 시장이 앞으로 굉장히 좀 뭔가 서로 이제 경쟁 싸움이 좀 심할 것 같고요. 그러나 기존 업체들과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기존 업체들은 추출 과정에서 이제 유가금속이 손실되는 습식 방식입니다. 방식 자체를 습식 방식을 이용하면서 금속이 좀 손실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는데 영풍 같은 경우는 이제 건식 용료를 이용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유가금속이 손실되는 비율이 훨씬 낮기 때문에 이런 기술력을 가진 영풍이 들어갔을 때 기존 기업과 어느 정도 경쟁 구도를 만들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이제 이 산업 내에서 이제 지분율을 좀 올려갈지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LG엔솔 소식과 함께 영풍 소식 같이 한번 보시면서 투자를 이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형주 주춤하고 중소형주가 간다 하더라도 또 지수는 주춤하고 종목 장세가 펼쳐진다 하더라도 2차 전지 쪽을 향한 수급은 계속되고 있거든요. 자, 그럼 2차 전지 관련 종목 안에서도 우리가 사실 제일 지켜보는 대장주가 LG 엔솔 아니겠습니까? 올 한 해만 해도 지금 주가 2배가 뛰었는데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한용희 수석님? 일단 오늘 나온 내용으로 봤을 때는 이제 애플카나 뭐 현대차, 르노가 뭐 유력 후보라고는 나와 있는데 지금 지난주 24일날 이제 임원 인사랑 조직 개편을 좀 실시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좀 애플카에 대한 얘기들은 나오지는 않았고요. 이거는 LG전자 공식 홈페이지 들어가면 나옵니다. 근데 보통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11월 말부터 12월 초에 이제 조직 개편이나 임원 인사를 실시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발표될 사항들은 뭐 조인트 벤처나 아니면은 태스크포스 같은 경우는 특수적으로 좀 나올 수 있다라는 좀 기대감이 있어서 지난 이제 시간의 거래에서 뭐 이제 현우산업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LG전자가 시간에서 좀 오르기는 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지금 LG전자가 이렇게 조직 개편으로 애플카에 대한 좀 기대감이 올라온다라고 하면은 그럼 누가 여기에 배터리를 공급할 것이냐가 좀 문제인데 결국에는 그 협력사 관계사인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플카가 지금 전장사업부 매출이 그러니까 영업이익은 사실 왔다 갔다 합니다. 뭐 영업이익이 뭐 올라올 때도 있었고 뭐 이제 적자로 될 때도 있었지만은 전체적인 매출 규모만 봤을 때는 우상향하고 있기 때문에 LG는 지금 마그나랑 합작사로 인해 가지고 좀 전장 사업에 대해서는 좀 기대감을 많이 갖고 있다. 그러면은 배터리 쪽에서도 좀 잘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은 긍정적이라고 판단은 하고 있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미국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러면 지금 오하이오 공장은 얼티얼셈즈로 돌아가고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들도 사실 GM이랑 합작사인데 지금 미국 쪽에서 생산 캐파만 보더라도 2025년까지 50기가와트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미국 쪽에 EV 물량만 해도 여전히 계속적으로 좀 높아지는 상황인데 저는 배터리 쇼티지 현상은 나타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이번에 미국의 IRA 법안이 시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중국 쪽 의존도 빼버린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누가 양산을 잘하냐? 한국 말고는 대체안이 조금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뭐 LNF나 에코프로비엠 아니면은 뭐 음극재 쪽에서도 그렇고 2차 전지 장비줄, 뭐 PNT 이런 기업들도 한번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LG 엔솔뿐만 아니라 이제 2차 전지 장비까지 좀 확장해서 추가 상승 여력을 진단해 주셨습니다. 자, LG 엔솔 사실 이렇게 올해 주가 2배가 뛴 데에는 외국인의 꾸준한 매수의 힘이 컸습니다. 그런데 외국인이 꾸준히 사는 종목은 또 있죠. 확인해 보시죠. 신재생 에너지에 꽂힌 외국인 체크해 봅니다. 남인호 소장님, 이 신재생 에너지라고 하면은 태양광, 풍력인데 외국인은 지금 어떤 종목을 가장 많이 담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외국인 투자가들이 지난 10월 달에 주식을 사다가 11월 달 돌아서 조금 주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여전히 매수를 지속하는 업종이 있습니다. 바로 에이센커가 말씀해 주신 신재생 에너지입니다. 가장 먼저 떠오른 게 태양광이 되겠죠. 그다음에 풍력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하면 조금만 확대해 주시죠. 여러분 그런데 이 에너지를 딱 보시면 느낌이 오시는 거 없습니까? 저는 누가 생각나냐면요. 워런 버핏이 생각납니다.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 펀드에서 꾸준하게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이 몇 개 있죠. 뭐 애플이라든가 BOA라든가 코카콜라도 있습니다만 5인가 7인가의 두 종목이 있습니다. 하나는 쉐브론, 또 하나는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입니다. 둘 다 뭐죠? 가스, 에너지 그런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는 외국인 투자가들은 내년도 2023년도 세계 경기는 안 좋겠지만 분명히 친환경 에너지, 재생 에너지로 가는 것은 대세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 포인트에 맞추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첫째, 이쪽으로는 수급이 계속 몰릴 것이다. 두 번째, 업황이 그쪽으로 매우 긍정적이다. 뭐 방금 말씀하셨지만은 에너지 관련주들이 금년에 굉장히 전통적인 에너지는 별로 힘을 못 쓴 반면에 신재생 에너지는 1배, 2배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사실은 그것도 신재생 에너지 중에 하나죠. 저는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 현대에너지솔루션이라든가 한화솔루션 그리고 CS윈드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거의 52주 신고가입니다. 연중 고가이기 때문에 지금 매수가 좋습니다. 이 얘기는 제가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금년 말이나 내년 초에 이 신재생에너지도 분명히 조정이 올 겁니다. 그 조정이 온다면 한번 여러분들 포트에도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주가 관련 종목들이 지금 신고가 부근에 있는 만큼 조정 시 조금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말씀을 정리해 주셨는데, 그럼 한용희 수석님이 보시기에는 신재생 관련 종목 중에 좀 특히 눈에 들어오시는 종목이 있습니까? 저는 이번에 내년에 IRA 법안이 시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좀 섹터를 봐야 되는데, 그러면은 앞으로 이 IRA 법안에서 어떤 쪽에 좀 많이 투자를 하냐? 그냥 신재생도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수소도 있고, 뭐 태양광도 있고, 풍력도 있고, 여러 가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탄소 포집도 있고, 뭐 저장 장치도 있고, 굉장히 많은 분야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IRA 법안을 세부적으로 좀 들여다 보면은 다 나뉘어져 있습니다. 뭐 어디 쪽에는 얼마 투자, 어디 쪽에는 얼마 투자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결국에는 지금 태양광이 가장 많이 투자를 한다라고 써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풍력입니다. 그래서 지금 2022년에 지출액이 70억 달러에서 계속적으로 좀 늘어나게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뭐 세액공제를 받게 되죠, 당연히. 그러면 세액공제를 받으면은 이게 현금식으로 뿌려줄지 쿠폰식으로 뿌려줄지는 뭐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저는 한화솔루션이 가장 좀 유망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한화솔루션은 지금 미국 쪽에서 공장도 있고 당장의 IRA 법안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쪽에서 모듈 업체가 어디가 있느냐? 퍼스트솔라가 있습니다. 근데 퍼스트솔라가 최근에 미국장이 굉장히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 52주 신고가를 또 써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화솔루션하고 퍼스트솔라랑 경쟁을 하게 되면은 한화솔루션도 주가에 대한 측면이 자동적으로 좀 따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장 큰 수혜는 이제 한화솔루션이고, 국내에서도 지금 외국인이 계속적으로 매수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가져온 자료를 한번 띄워주시면은 한화솔루션 좀 아까 이제 수급자료는 좀 띄워주셨는데, 이제 현대에너지솔루션도 한번 띄워주시면은 지금 빨간색 선이 이제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이 계속적으로 좀 매수를 하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CS윈드도 한번 띄워주시면은 풍력 쪽에서도 뭐 유럽 쪽이나 미국 쪽에서도 풍력에 대한 기대감. 근데 앞으로는 이제 해상 풍력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겠죠. 근데 개인은 팔고 있고 외국인은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들을 봤을 때는 저는 내년에 IRA 법안이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은 기대감은 더 커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ITC, 투자세액공제나 아니면은 PTC, 그러니까 이 생산에 대한 세액공제나 이게 공통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가장 큰 수혜는 한화솔루션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미 많이 조금 올랐지만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태양광 사업 부문만 봤을 때도 거의 분기당 거의 300% 이상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화솔루션이 가장 매력도가 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한미군이에요, 여러분. 우주군 부대가 창설됩니다. 확인해 보시죠. 최근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까지 발사를 하고 있는 북한. 여기에 핵탄두까지 탑재가 되면 얼마나 좀 위협적이겠습니까? 이에 주한미국 우주군 이 창설이 된다라는 건데, 정확히 어떤 조직이고 어떤 내용인 건지 좀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당장 오늘 주가에 영향을 미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내용을 준비하면서 좀 살펴봤더니 좀 소규모로 창설이 시작이 되더라고요. 일단 내용을 좀 먼저 살펴드리면, 미 국방부가 연말까지 주한미군에 이제 우주군 구성군 사령부를 설치한다는 그런 소식이 좀 나왔습니다. 이는 북한의 ICBM 위협에 대응한다는 의미인데, 일단 말씀드린 대로 신설 조직인 만큼 이제 굉장히 소규모로 이제 출범할 예정이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왔고요. 그러면서 우리 군 관계자는 미국과 일본이 추진하는 미사일 방어 체계인 MD와는 무관하다라고 이렇게 선을 긋긴 했습니다. 근데 일단 조직이 현재는 좀 작게 시작을 하지만 조직이 커지게 되는 경우에는 레이저 요격 체계를 갖춘 MD 체계와 연동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좀 많은 사람들이 좀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 관련주들, 뭐 방산주나 이런 기업들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이와 더불어서 오늘 정보 쪽에서도 이제 우주항공 관련해서 로드맵을 발표한다라는 소식까지 들려왔는데요. 이와 연계해서 좀 주목해 볼 만한 종목 있을까요, 한용희 수석님? 이번 주에 이게 ICBM하고 우주군 사령부를 만든다라고 했는데,
하나 또 추가적인 우주 쪽에 그 이슈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우주 로드맵 선포 예정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공통적인 거는 그러니까 우주 항공 관련주들이 공통적으로 이제 포함이 되겠죠. 왜냐면은 그 ICBM 역시도 이제 미사일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 미사일 디펜스나 이런 쪽을 많이 개발을 할 텐데 그러면 지금 당장 저는 실적에 대해서는 물음표이지만은 테마성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은 좀 높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두 가지의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우주항공 관련주들은 오늘 시장에서 좀 주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관련주 같은 경우는 당연히 가장 큰 대장주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근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이번에 폴란드 오늘 또 이슈가 하나 또 나왔죠. 그러니까 폴란드 쪽에 추가 무기 수출에 대한 기대감. 그러면은 LIG 넥스원도 여기서 포함이 될 텐데 LIG 넥스원하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무기랑 우주 쪽에 같이 연동이 되는 부분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테마성으로 좀 가는 우주항공 관련주들은 이제 인텔리안 테크나 세트레가이나 제노코나 AP 위성 이렇게 조금 압축이 될 수가 있는데 그리고 얼마 전에 또 우주항공에 대한 이슈가 또 좀 나오면서 오늘 테마성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 거는 그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랑 스페이스X CEO 일론 머스크, 그러니까 테슬라 CEO죠. 근데 일론 머스크랑 화상 회의에서 스페이스X에 대한 우주 그 협력에 대한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 이걸로 인해서 그 스타링크가 국내에 런칭을 하게 되면은 국내 이통 3사들 이거 점유율 다 뺏기는 거 아니야? 이렇게 좀 우려스러운 얘기를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속도 자체가 워낙 느립니다. 스타링크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속도가 뭐 100메가바이트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 5G나 LTE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따라가기가 힘들고요. 그다음에 가격적인 경쟁력도 지금 당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통 3사랑 좀 우려스러운 목소리는 좀 안 느끼셔도 되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주항공 관련주들은 테마성으로 좀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기사까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실적에 대한 우려는 지속되고 있죠. 확인해 보시죠. 자, 남인호 소장님, 우리 시장 올해 내내 좀 실적 우려가 지속됐는데 내년에도 좀 그림이 비슷한 것 같아요. 내년에도 실적 걱정 계속하고 있네요. 네, 내년에도 전 세계 경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영향으로 상장 기업들의 실적도 매우 안 좋을 것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컨센서스, 즉 전문가들의 실적 예상치입니다. 이건 확정치가 아닙니다. 예상치가 대부분 안 좋게 나오는 비율이 60%, 지금 기대보다 조금 좋게 나올 확률이 40%에 달하고 있습니다. 실적치가 조금 안 좋게 나오는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그리고 세계 무역 경기 위축에 따라서 운송 이쪽이 상당히 안 좋고요. 여행이라든가 그와 관련주들도 좀 실적이 나쁘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예상보다는 조금씩 좋아지는 업종이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2차 전지,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방금 전에 얘기했던 방산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정말 옥석이 가려지는 우리 주식시장이 양극화되는 그런 한 해가 될 것 같은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 내 주력 종목을 그 비중에서 잘 포진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용희 수석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 가능성 있는 섹터에 좀 주목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컨센치가 상향되는 업종하고 이제 하향되는 업종이 극명하게 좀 나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자세하게 좀 들여다보면은 결국에는 좀 압축되는 거는 있습니다. 이제 더 성장할 수 있는 섹터냐 아니면은 지금 바닥에서 반등하고 있는 섹터이냐 이 두 가지가 조금 상향치가 높아지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뭐 포스코 케미칼이라든지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뭐 OCI는 이제 태양광 폴리실리콘 쪽이죠. 그다음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한국 항공우주, 카이 같은 경우는 또 무기 쪽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섹터 같은 경우에는 더 성장할 수 있는 섹터. 근데 우리가 흔히 말해서 태조 이방원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쪽 업종이 많이 포진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 바닥에서 반등하는 섹터도 보시면은 이제 대우조선해양이랑 대한항공, 넥센타이어 이런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의 타격을 심하게 받았다라든지 아니면 구조적으로 지금 조선 같은 경우에는 뭐 10년 동안 뭐 불황이었죠. 그러면서 지금 뭐 흑자 턴어라운드를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로 좀 압축이 될 수가 있는데
이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는 좀 턴어라운드 하지 않을까, 아니면은 내년에 성장이 더 크게 가능하지 않을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2차 전지 관련 섹터는 여러 가지에 좀 묶여 있고 태양광 쪽도 묶여 있고 그다음에 방산 쪽도 많이 묶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향치가 많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흔히 우려스러워하는 반도체 섹터가 좀 많이 포진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반도체 섹터는 삼성전자를 제외하고는 조금 불안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고 오히려 저는 성장할 수 있는 섹터에 좀 집중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